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투자 멘토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타이거에서 한국판 슈드가 출시가 되니까 솔에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한 보수를 줄이겠다고 했고요. 또 연이어서 에이스에서는 무려 0.01%로 총 보수를 낮추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이러한 자산운용사 간의 경쟁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총 보수나 비용 등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앞으로 다른 것들이 이제는 투자에서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ETF를 선택하고 매수를 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한국판 슈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한 보수를 인하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숫자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0.01%포인트의 비용 차이가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1년 차에는 5천 원, 2년 차에는 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에 의해 차이는 커지면서 10년 정도 투자를 하면 12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엔 5천 원 정도로 시작한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비용이 저렴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고 투자 금액이 클수록 비용은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자산운용사들끼리 경쟁을 해서 보수를 낮추는 것이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보수가 0.5% 정도로 비쌌을 때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보수 0.01%의 상품이 나오면 워낙 비용의 차이가 크니까 바로 갈아타는 선택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차이가 아주 작아졌거든요. 물론 기타 비용 등에 따라서 또 비용의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솔이나 타이거는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고요. 그런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에 큰 차이가 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용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비용 외에 다른 것들이 투자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다 99점, 100점이면 영어나 수학 성적에 따라서 석차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해질까요? 우선 첫 번째는 배당금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투자 이유가 바로 배당금 때문일 거예요. 더군다나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미루거나 내지 않으면서 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타이거는 아직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에이스와 소를 비교했어요. 두 ETF의 배당 주기와 지급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비교예요. 에이스에서 5월에 지급한 배당금과 솔에서 2에서 4월에 지급한 배당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2월, 3월, 4월에 지급한 배당금을 나눠주는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솔은 월배당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의 종가 평균과 에이스의 5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매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의 종가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에이스의 배당 수익률은 0.94%, 솔은 0.82%로 배당 수익률 0.12%포인트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판 슈드가 미국 슈드만큼 배당을 잘 주는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에이스와 미국 직투 슈드는 분기 배당을 하면서 2번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솔은 월 배당이라서 6번의 배당금을 지급했죠. 그런데 이 세 개 ETF 모두 지급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했는데요. 그 결과 에이스는 1.76%, 솔과 슈드는 1.74%였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판 슈드도 미국 직투만큼 배당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에이스가 현재까지의 성과로 보면 미세하지만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결과는 보수를 줄이기 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요. 우선 첫 번째, 괴리율인데요. 이 괴리율을 관리하는 게 운용사에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이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걸 좀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선 순자산 가치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ETF는 여러 주식을 담고 있잖아요. 따라서 ETF는 자산을 보유하고요. 보유 자산의 총합에서 보수 같은 여러 비용을 차감하면 순자산이 남습니다. 이 순자산에서 ETF의 수로 나눈 값을 순자산 가치라고 하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순자산 가치는 말 그대로 ETF 한 개의 실제 가치가 얼마냐 이거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ETF를 매수할 때는 미세하게 이 순자산 가치보다 더 싸게 살 수도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ETF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순자산 가치와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ETF를 매수할 때 순자산 가치보다 더 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운용사에서 알아서 괴리율을 잘 관리하겠지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개념을 잘 몰라서 순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샀을 때 수익률이 2%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딱 하루 만에 말이죠. 올해 6개월 동안에 에이스와 솔 ETF에서 괴리율의 차이가 눈에 띄게 발생했던 적이 3번이 있었는데요. 우선 올해 1월 2일에 에이스는 순자산 가치가 1,560원 정도이고 ETF의 종가가 1,570원이니까 이 괴리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솔은 순자산 가치가 9,487원이고 종가는 9,585원으로 상대적으로 차이가 컸는데요. 이때 샀으면 100원 가까이 순자산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에이스가 아니라 솔을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하루 만에 1% 넘게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에이스는 0.33%의 수익률로 플러스였고요. 반면에 솔은 마이너스 0.73%였으니까요. 4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에이스의 종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100원 넘게 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솔도 비싸게 거래가 되긴 했지만 50원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동안의 수익률은 에이스는 마이너스 2.26%, 솔은 마이너스 1.58%였어요. 이번에는 0.69%포인트 정도 솔의 수익률이 더 좋았죠. 그 다음은 가장 차이가 컸는데요. 5월 26일에 솔의 괴리율은 1.92%나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순자산 가치보다 2% 정도 더 비싸게 사는 경우였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수익률이 1.83%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총 비용 0.01%포인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사실 ETF의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면 하루 만에 2%포인트까지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ETF를 매수하실 때는 꼭 순자산 가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MTS에서 INAV라는 표기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 순자산 가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판 슈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미국 슈드만큼만 잘 운용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추적 오차율이 바로 기초지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국 슈드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값이 작을수록 직트 슈드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면 대체로 에이스는 추적 오차율이 0.7% 내외 수준으로 운용되고 있고요. 솔은 0.5% 내외 수준으로 운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솔이 지수를 잘 추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이거 ETF도 상장을 했잖아요. 물론 운용 기간이 워낙 짧지만 새 ETF를 같은 기간 동안에 비교한 자료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 타이거는 추적 오차율이 0.1%에서 0.2% 수준으로 새 ETF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이건 셋 중에서 지수를 가장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원래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원래 지수를 잘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상장한 지 처음 6거래일 동안의 추적 오차율을 나타낸 표예요. 보시면 추적 오차율이 앞에서 에이스, 솔, 타이거 순으로 컸는데 이 경향이 똑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타이거가 지수를 잘 추종하고 있다는 걸 다른 관점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에이스, 솔, 타이거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보수를 획기적으로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보수나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성과의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 ETF를 매수할 때 중요한 것은 배당을 얼마나 잘 주는지, 운용을 얼마나 잘 하는지, 이게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배당은 현재로선 에이스와 솔 모두 미국 직투만큼 잘 주고 있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앞으로 에이스가 월배당으로 바뀌고 타이거도 월배당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진 만큼 어떤 ETF가 배당을 잘 줄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순자산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순자산 가치보다 너무 비싸게 사면 하루 만에 수익률이 2%포인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ETF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매수하는 시점에 순자산 가치보다 저렴한 ETF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그 다음 추적 오차율인데요. 현재로선 타이거가 기초지수를 가장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슈드를 잘 추종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신 분들께서는 타이거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배당금은 잘 주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ETF들은 타이밍을 재서 매수를 하거나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매수하지 않는 것,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꾸준히 매수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성과의 차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꾸준한 투자에 실패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장기 투자의 목표를 계속 간직하면서 실행하는 것, 이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